전주문인협회 사랑합니다. 최근에 정재영 시인께서 시집을 발간해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정재영 시인을 초대해서 그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재영 시인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문인협회 임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그냥 서서 할까요? 인사말은 서서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102년 만에 벚꽃이 이렇게 만발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3월이 지금 셋째 주가 지나고 이제 마지막 주가 다음 주죠. 근데 벌써 벚꽃이 아주 만개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북 콘서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호숫가를 걸으면서 벚꽃 구경을 하고 매화꽃 구경을 해야 되고 개나리꽃을 구경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북 콘서트를 하다가 좀 지루하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개나리꽃 구경도 하시고 벚꽃 구경도 하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계식 시인님도 계시고 또 정동수 시인님도 계시고 유이옥 또 시인님도 계시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실은 제가 북 콘서트를 해야 될 위치에 있나 하는 좀 부끄러움이 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또 마침 김현주 회장께서 문학 사업으로 전주문협 회장이 되면서 처음 출발하는 북 콘서트인데 아마 그 의욕적인 그런 출발을 또 제가 또 옳은 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은 그냥 재간둥이가 나와서 재롱을 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영 시인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1993년 자유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 물이 얼면 소리를 잃는데 나무도 외로울 때가 있다. 탕난 그대 곁을 떠난 적 없습니다가 있습니다. 청소년 창작 입문서를 발간하였고 전주시예술상 전주문인협회 부의장, 국제팬 전북위원회 부의장, 전북시인협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시집을 내셨는데요. 네. 지금 전북문단에 그 시집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시 참 좋다. 이 시집 참 좋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제가 실은 이 시는 서울에 있는 마흠시대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정하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정하 시인이 아마 그대 곁에 있어 모르겠다 등등 아마 100만 밀리언셀러 시집으로 아마 100만 밀리언셀러를 만들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인이 언젠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디 그 동인지 시를 보고서 제가 시를 거기에다 좀 싣고 싶다고 격월로 나오는 그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다 제 시를 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서 했더니
2회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시를 실어주더라고요. 아마 그 이장하 시인의 편집 방향하고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마워서 그러면 혹시 학교에 와서 강의도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학교에 강의 다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로 그 이장하 시인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또 이렇게 그 초대를 하면 번잡하고 또 산만해서 한 50여 명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권의 시집을 미리 사가지고 한 2주 전에 그 시집을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읽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이정하 시인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이 되어졌는데요.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제가 93년도에 자유문학을 통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근데 93년도부터 좀 이렇게 가볍고 좀 연애 냄새가 나는 연애풍의 시들은 좀 한쪽으로 이렇게 빼놓았어요. 시들을.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정하 시인 또 이제 감성시를 좀 쓰는 시인이어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지요. 제가 한 250편 정도의 시가 있는데 내가 한번 보내줘 볼 테니까 당신네들의 편집 방향과 맞으면 시집을 내도 좋고 안 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메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그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시집을 내주겠다. 그것도 공짜로 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영광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작년에 막 시집을 내주려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 새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시를 좀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정하 시인하고 이렇게 아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좋은 기회를 가져서 아마 시집을 내게 된 그런 또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집을 공짜로 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요한 만큼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선물을 해야 될 분들한테 또 시를 사서 선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시집을 한 100여 권밖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집을 제가 많이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시집을 못 받아서 아마 서운한 그런 또 시인님도 혹시 계실까 혹시 그 변명의 편을 그걸 더불어서 같이 올립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시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집이 좋다. 잠시만 이번 시가 좋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인으로서 어떤 기분이 드셨냐? 제 질문이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고3 학생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늘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것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유능한 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늘 부끄러워요. 왜 부끄럽냐 그러면 아이들한테 아마 수능에 나오는 시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인의 어떤 진정한 요소를 깨내지 못하고 늘 겉도는 것들 그런 형식적인 것들만을 가지고서 도식화해서 문제를 그런 아이들에게 과연 이게 한국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부분이 없잖아요. 저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시도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늘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들을 때마다 화사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칭찬을 반성의 내용으로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다른 어떤 기분을 좀 느껴볼 뻔했거든요. 저는 시를 잘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우리 김찬 씨 너무 시 잘 쓴다고 지금 동네방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시를 쓰니까 좀 비유적으로 멋진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면
이 매일 쓰디쓴 커피만 먹다가 어느 날 꿀 한 대접을 먹은 기분이었다, 뭐 이렇다든가, 또는 아이스크림을 한 100개 먹은 기분이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번 시집이 일관된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솔직히 사랑 시에는 잘못하면 구태의연하고 또 진부할 수가 있는데, 이번 시집을 제가 보면서 놀랬어요. 시가 좋더라고요. 뭐냐면 시가 우선 간결해서 좋았고요. 어조가 다소 직접적이면서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씩 누굽니까, 정호성 시인의 뭐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뭐 이런, 나는 꽃이 진다고 나는 너를 잊을 적 없다, 이런 식구들이 떠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유가 뒷받침이 돼서 탄탄한 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기도 하고 참 시가 좋다, 이런 시들을 학생들한테 권해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제가 사랑인데 어떻게 사랑시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그 인간의 감정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색성, 향미초, 희노애락, 애호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어떤 근본이 되어지는 거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수천 개의 그 감정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공간 속에서 시샘도 나오고, 질투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아픔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고 속으로는 아프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가 사랑이다. 그래서 그 이면에 있는 제가 이제 그 황홀한 천묵이라고 하는 시도 썼지만, 실은 그 동안에 제가 이제 사물의 어떤 면면을 보았던 것들은 껍데기만 보았거든요. 근데 이제 껍데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물의 어떤 그 이면의 세계를 자꾸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힘을 좀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꽃을 보는 게 아니고 뿌리를 봐야 되겠고, 별을 보는 게 아니고 어둠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아중호수에 지금 수천만 년 동안 여기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품었던 수많은 것들을 다 비워내는 호수의 저런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핵이고, 또 단순한 남녀간의 어떤 애정의 어떤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거를 이미 넘어선 총체적이고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어떤 본질의 핵이 사랑이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뿌리를 좀 더 캐고 싶다. 마치 칡뿌리를 캐듯이 칡뿌리를 깨서 잘근잘근 씹으면 좀 감칠맛이 오래 씹을 수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좀 글을 좀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번 시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작품을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늘 방송하는 우리가 군자삼락에 보면 앙불개어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앙불개어천이라는 말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게 이제 군자삼락 중에 첫 번째죠. 그래서 늘 윤동주의 참회록처럼 저도 이제 그런 반성하는 그런 형태의 시를 하나 이건 사랑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늘 반성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인데, 참회록, 제목은 참회록입니다. 360날 참회의 글을 씁니다. 어느 하루 자랑할 만한 하루가 있었을까요? 하루 또 하루, 부끄러운 고백 마치는 날. 허물 같은 나의 하루를
어서 옷걸이 유언처럼 남겨질 부끄러움은 또 이 참회에 마친 표를 찍겠지 이렇게 썼습니다. 시집에 있는 시입니다. 아 이거 시집에 있는 시. 그래요? 네. 방금 낭독한 시가 가장 애정이 가는 이유는 뭘까요? 제 삶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면서도 늘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또 학생들을 혼내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또 자식을 혼내고 뒤돌아서서 후회하고 또 뭐 과음을 몽땅 하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후회하고 늘 일상 자체가 그런 참회의 연속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낭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집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을 텐데요. 이 시집에 대한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김기찬 우리 대담자께서 시인께서 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이런 북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이런 북 콘서트를 처음으로 기획한 김현주 회장님은 역시 탁월한 재능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시협도 굉장히 잘 이끌어 오셨지만 전주문 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탄탄하게 또 분과별로 시, 시조, 평론, 수필, 하여튼 소설까지 다양한 형태의 장르들을 두루두루 진영을 갖추어서 조직을 짜는 걸 보고서 대단히 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행동가이고 사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소를 또 이렇게 여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또 크게 그래서 아마 우리 전주문 옆이나 시인 옆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조촐하게 행사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공간. 그래서 공간, 그다음에 또 김현주 회장님의 능력, 김기찬 또 우리 이렇게 유능하게 이끌어가시는 또 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어져서 이런 북 콘서트가 앞으로도 우리 문남 발전의 하나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북 콘서트는 상당히 좀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참여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엮으면서 이제 물론 이 시집은 제가 93년도 이전부터 이미 제 고등학교 일기장에도 들어있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썼던 일기장이 지금도 이렇게 쥐가 파먹어가지고 한 25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일기장이 있는데요. 일기장을 쥐가 이렇게 파먹었어요. 옛날에는 집에 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펴보면 그런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보다도 훨씬 더 섬세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이 그 일기장에도 지금 이렇게 없는 걸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트리스탄과 이지의 이야기도 있고, 사랑과 영혼의 이야기도 있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도 있고, 또 영혼을 초월한 시의 소설이라고 하는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도 있고, 또 만복사절도 있고, 하여튼 사랑과 춘향전도 우리가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랑과 맥이 다 있는 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시대 작가 중에 신위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신위라고 하는 작가인데 아마 조선시대에서 가장 빼어난 문장가 중에 한 명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칠연 절부를 하나 소개를 해보면 담수함이 백저사 소충 어화 연미화 소의 정화 연미화 50년 전 23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50년 전 23이니까 23살짜리 사랑 23살짜리가 50년 전에
자기가 23살이었는데 이게 73세겠죠. 73세가 된 노인에게 23살 먹은 여인이 사랑 고백을 하고, 그런 나이, 우리가 이제 때로는 나이를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돈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외형적인 걸 가지고 굉장히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어떤 그 본질이 자꾸 훼손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황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굉장히 조선시대 도산 12곡도 쓰고, 우리 이황하면은 이기원 해서 아주 유명하고 명망한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이 두향이라는 사람과 두향이라는 기생과 사랑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변산에 가면 계랑이라는 그 기생이 있는데, 그 계랑이라는 기생과 사랑했던 유희경이라는 추풍낙엽에 첫날 생각난가 하면서 썼던 울며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첫날 생각난가 하는 그런 계랑이라는 사람의 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송도섬절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황진이라고 하는 작가의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일도청양은 다시 오기 오래 영원히 망공사난이 쉬어간다는 하면서 읊었던 수많은 우리 은인들의 시가, 또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마 그 본질이 거기에 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하고 사랑하고 인스턴트처럼 잠깐 타올랐다가 꺼지는 촛불 같은 그런 사랑을 감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무가 잔뿌리를 뻗어가듯이 아마 우리 사랑의 깊이도 시의 깊이도 더 깊게 뻗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 고려시대에 보면은 정지상의 그 송인이라는 한시가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칠한절구에 해당이 되지만, 그 내용의 시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죠. 우헐장제 초색다 송군남포 동비가 대동강수하시진 별균연념 참록파 하는 그런 송인이라는 그 이별시에 중국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불려졌던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디그친 우헐장제 긴 언덕에 초색 푸른,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봄날 같은 것 같아요. 푸른 풀들이 다 많다는 얘기죠. 지쳐오는 대동강 송군 남포 동비가요. 송군이라는 보낼 송자, 님을 보내는데 남포에서, 남포라는 지명이죠. 동비가 슬픔의 노래가 울려드립니다. 대동강수 하시죠. 옛날에 대동강이 좀 서경별곡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대동강이 이별의 옛날에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강 물이 어느 때에 다 마르겠느냐. 별유면요. 별자가 이별하다, 누자가 흘리는 자. 해마다 흘리는 그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결에 보태어지는. 그 대동강 푸른 물결에 보태어지는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만큼 이별이 많았다는 이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감내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이고, 그걸 또 뛰어넘어야만 그게 또 사랑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엊그저께 하섬이라고 하는,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일찍 출근해, 제가 차를 버린 지 이제 차를 가끔 이제 몰고 다니긴 하는데, 제가 차를 몰고 다니지 않은 지가 출근하면서 몰고 다니지 않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침에 이제 걸어다녀요. 걸어서 출근하면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산을 끼워서 산을 끼고 이렇게 출근하는데요. 그때의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조선 팔대에 제 애인들이 다 있거든요. 조선 팔대에 가면 다 애인이 있어요. 제가 유난히 나무 안기를 좋아해요. 산에 가면 나무 한 그릇씩 전부 다 안아놓고 옵니다.
월악산에 가서 월악산에 가면 산 안고, 면항대에 가면 면항대에 참나무를 안고, 그 다음에 그 성산별구 거기 정철의 그 옆에 그 소나무가 또 아름드리 소나무, 그 소나무 다. 모든 공간에 가면은 제가 나무를 전부 다 안고,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도 그 나무들이 이렇게 매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그때 느껴지는 기분은 굉장히 묘합니다. 처음에는 나무라는 것이 딱딱하고 정서도 없고 아무것도 감흥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얘기 시 속에 보면 제가 그 하나 시를 읽어도 되겠습니까? 시집이 있는 분은 펴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16페이지인데요. 페이지 16페이지인데 그 16페이지의 내용을 가져오면 찬란한 고독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 나무에게서 느끼는 그런 제가 이 시집도 제목이 나무도 외로울 때가 있다. 나무도 외로울 때. 그래서 나무 자연과는 좀 늘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문화일체라고 얘기하죠. 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꽃은 찬란하다. 그대 혹 뿌리의 깊은 명상을 모른다면, 뿌리의 깊은 어둠을 모른다면 나무가 선시를 꽃으로 읽어서야 되겠는가. 꽃으로 써놓은 나무와 나무의 고요한 명상을 깊은 어둠을 풀어보아. 그대의 생각이 깊이 뿌리내릴수록, 침묵에 깊이 다가갈수록 외로움은 찬란한 꽃이 된다.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좋네, 좋아. 시간이 한정이 돼서요. 한 1시간 반이나 2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는데요. 시간을 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지껏 지금껏 정재영 시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정재영 시인에 대해서 또는 이번 시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저는 시집 왔는데 아직은 제가 못 읽었어요. 근데 예. 저녁 들어가서 열심히 읽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시집을 마음이라는 출판사, 마음시회라고. 마음시에. 근데 그 사장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 유일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아니 인터넷으로 해서 검색하면 이전하라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입니다. 남자 이름을 들은 게 여자 같은데. 정하라고 여자 같은데 남자 맞아요. 남자예요? 예. 그래서 나는 여자로 생각하고 예. 시도 그렇지만 저 인상을 보고 저 시집 공짜로 내줬다는 생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눈도 안 좋으신데 그 시집 이제 글씨도 적고 그러니까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정재영 시인께서 시에 남다른 열정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집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시집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좋은 시 많이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정재영 시인의 미니부 콘서트를 마치고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자로서 A를 좀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제가 정재영 시인의 시 한 편을 낭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음악이 없네요. 그냥 가지요. 예. 사랑아 오라. 입술이여 움직이지 마라. 눈동자여 아직 빛을 꺼내지 마라. 사랑이 오기 전에 강물은 시간을 등에 태우고
흘러갈 때 새의 노래가 들리지 않거든 아직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흘러가는 물소리도 따라하지 말고 바다의 파도처럼 쿵쾅쿵쾅 심장도 나대지 마라. 사랑이 오기 전에 마음 한 자락도 펄럭이지 마라. 그대 마음 열릴 때 비로소 입술로 사랑 고백하라. 강물의 노래, 흥겨운 새 노래, 춤을 추는 바람이 일어날 때 그대의 사랑을 초대하라. 그대의 뜨거운 입맞춤에 푸른 하늘이 열린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낭송 감사합니다.